제가 6년 동안 사용한 스티바 A 크림인데요. 처음에는 한 튜브당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날짜를 적게 되었는데 써보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스티바 A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알려주는 의사 언니 이영주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피부과 안 와도 된다. 그래서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크림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바로 스티바 A인데요. 저는 2017년부터 꾸준히 쓰고 있어서 6년 정도 사용했답니다. 제가 피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중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스티바 A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곧 8월에 전 세계적으로 풍년이 빛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스티바 A 매니아인 저에게도 참 슬픈 일인데요. 제약회사에서 더 이상의 공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약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티바 A의 효능, 바르는 방법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 스티바 A 구하는 방법,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연고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저처럼 아기 피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바 A는 쉽게 얘기해서 피부의 가장 겉에 존재하는 각질층을 녹이는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한 달마다 각질이 턴오버, 즉 교체가 되는데요. 새로운 각질층이 안쪽에서 만들어져 점점점 바깥층으로 나가 탈락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한 달 주기로 반복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각질이 피부 밖으로 자리 잡을수록 아기 피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각질의 턴오버가 점점 길어지면서 피부 노화가 옵니다. 따라서 적절할 때 적절한 양의 각질이 탈락되어야 젊은 피부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스티바 A의 핵심 성분인 트레티노인은 가장 바깥에 있는 오래된 각질을 빨리 탈락시키고 갓 생긴 각질을 빨리 올라오게 해주어 교체 주기를 줄여주는 연고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바 A는 0.01%, 0.025%, 0.05%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농도는 트레티노인의 농도를 말합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농도별 효능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답니다. 0.01% 농도는 여드름과 미세주름 완화, 0.025% 농도는 여드름, 미세주름, 과색소 침착 완화, 0.05% 농도는 여드름, 미세주름, 과색소 침착 및 거친 피부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각질층을 더 빨리 탈락시키기 때문에 효과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도가 높은 게 무조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스티바 A는 과하면 피부에 자극을 심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농도와 용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0.025%짜리로 시작을 하되 자극이 덜하면 농도를 조금씩 높이고 자극이 심하면 농도를 낮춥니다. 그러면 바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면봉머리의 반알 크기만큼만 짠 다음 얼굴 전체에 도포해주세요. 하지만 워낙 소량이라 바르는 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바르는 로션과 함께 섞어서 사용하시면 바르기 수월하실 거예요. 로션 용량도 평소에 바르는 용량으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발라보고 자극이 없으면 그 다음날에 같은 양을 쓰면서 점차 양을 늘리면 됩니다. 양은 1에서 2주 간격으로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 늘릴 수 있는 최대 용량은 면봉머리만큼입니다.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바르시면 얼굴이 맨들맨들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에도 미세주름을 완화하기 위해 발라주고 있는데 목도 얼굴과 비슷한 용량, 비슷한 방법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즉,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바르는 시간과 횟수는 자기 전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스티바 A는 자외선과 만나면 성분이 변질되는데 변질된 성분이 제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 바른 후 불을 소등해 주시고 일어나서는 세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발랐는데 따갑거나 후끈거리는 등 참기 힘든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잠시 중단을 하시고 일주일 정도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말고 보습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하면 됩니다. 이때 간격을 2에서 3일에 한 번씩 도포하는 걸로 늘리거나 보습제를 더 많이 섞어서 희석시키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극이 강한 연고이니만큼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맞지 않는 사람은 사용을 중단할 것. 분명히 체질적으로 스티바 A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확률을 주변에서 보니 10에서 20% 정도 되는데요. 아무리 바르는 간격을 늘리거나 보습제를 섞어 발라도 피부가 따가워서 일상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땐 욕심내지 말고 스티바 A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피부에 자극이 간 날은 사용을 하지 않을 것. 레이저 시술이나 스킨 부스터를 받은 경우 피부가 피로된 상태입니다. 또한 스크럽이나 필링을 한 날에 스티바 A를 써주시면 각질층이 심하게 벗겨져 아플 수도 있어요. 일광욕을 하거나 사우나를 다녀온 날에도 피부가 지친 상태이므로 이런 날은 스티바 A를 건너뛰어 두시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날에만 스티바 A를 사용해주세요. 셋째, 임산부들은 사용하지 말 것. 우리가 먹는 여드름약 중에 비타민 A 제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은 인부 금기약인데요. 바르는 여드름약인 스티바 A는 임산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금해야 하는 근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케이스들에서 드물게 기형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인부나 수유하는 산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티바 A를 공급하는 GSK 제약회사에서는 2023년 8월까지만 만들고 더 이상은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매 중단을 선언한 것인데요. 아직 처방은 가능하지만 요즘엔 약국에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약을 갖고 있는 약국을 찾아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스티바 A는 피부과에서 쓰는 비급여 연고이기 때문에 피부과들이 밀집된 곳에 위치한 약국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 약국에 전화를 해서 스티바 A가 있는지 0.02%짜리 농도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만약 있다면 처방전을 갖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티바 A를 갖고 있는 약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인 건 국내 제약회사에서 비슷한 약을 만들어서 대체약으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 전문 사이트인 드럭인포에서 스티바 A 대체약품 3가지를 찾았는데요. 20 크림, 프로좀 A 크림, 아지나 크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스티바 A는 농도가 3가지가 있었던 반면에 국내 약품들은 0.025%만 생산합니다. 아직 임상적으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어느 걸 하나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 3가지 연고와 스티바 A는 첨가제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단일 성분으로 트레티노인은 같기 때문에 효능은 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나는 꼭 스티바 A를 써야겠는데 구하기가 힘들다 하시면 이 3가지 약들 중 구할 수 있는 아무거나 처방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바 A는 잘만 쓰면 큰돈 들이지 않고 아기 피부가 될 수 있는 좋은 약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홈케어이기도 하고요. 아쉽게 곧 품절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약들이 있으니 모두들 안티에이징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